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어떤 지수 대응 전략이 좀 좋을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먼저 지수 대응을 하기 전에 앞서서 지수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유가 먼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가 중요한 거죠, 왜가. 결국에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결국에 자신이 나중에 지수가 이런 날에는 좀 매매를 자제하는 또는 포지션을 없이 관망하는 이런 무표적인 입장에서도 시장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가 있고 진단을 정확히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 지수가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날 하락하고 또 월요일 하락하고 오늘은 또 폭락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수가 떨어졌는데 일단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반짝 상승한 거는 그동안 미 증시, 글로벌 주식시장 호황이었죠. 굉장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양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덩달아서 좀 올라왔죠. 하지만은 이제 이탈리아발 포퓰리즘 정책, 재정 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부담이 돼서 미 증시는 올랐지만은 우리나라는 떨어지는, 그리고 또 미 증시는 뭐 강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도 우리나라는 폭락하는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이탈리아발 뭐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미중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다가 또 하나 미국과 중국이 또 갑자기 또 부딪힐 뻔했죠. 배끼리, 전환끼리.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쟁까지 갈 수 있는 극한 뭐 이제 좀 과한 표현이었다고 보기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가지고 전쟁이 가지는 않죠. 하지만은 전쟁 날 거면 그렇죠. 사야죠. 주식을. 왜냐면 전쟁 나면 어차피 망하는 거고. 전쟁 안 난다 생각하고 주식을 해야지. 전쟁 난다 그러면 솔직히 G2 국가들이 전쟁 난다 그러면 그죠. 주식으로 갖고 있으나 현금으로 갖고 있으나 똑같은데 어차피 안 그렇습니까? 금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금은 괜찮죠. 전쟁 나면 금 갖고 있으면 되죠. 있으면.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위험성 이게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의 또 언론들도 문제였죠. 너무나 좀 과대 좀 포장해서 좀 말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을 시키면서 이탈리아발 그리고 이제 뭐 미중 이제 무역 전쟁 그리고 이제 또 뭐랄까 이제 군사적 충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미중은 이제 무역 전쟁도 있는데 거기다 더불어서 뭐 이제 물리적 전쟁까지도 뭐 갈 수 있다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지금 우리나라 자체는 지금 경제 상황이 썩 좋은 편이 아니죠. 미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미국은 어떠한 악재가 터져서 지수가 내려온다? 그럼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미국 증시. 일단 뭐 나스닥을 봐도 되고 S&P를 봐도 됩니다. S&P 증시를 자,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자, 이게 S&P 차트예요. 보이시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이탈하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가는 모양새죠. 우상향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우상향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 세 가지 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세 가지의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쭉 올라가는 조정은 있으나 결국에는 바닥에서는 끝없이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전저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잘 아시겠지만 계단식 상승형 모양이라 하죠. 마찬가지로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다우도 똑같은 모양새예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미국은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례 없는 호황입니다. 지금 경제적 호황이죠. 굉장한 호황이고 실업률도 최저치를 달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기준치에 부합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지표들 GDP 뭐 제조업 지표 비제조업 지표 전부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거와 반대적으로 경제가 호황이 아니죠. 실업률도 안 좋죠. 제조업 지표도 굉장히 안 좋죠. 이것저것 뭐 임금에 대한 부분 뭐 우려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같이 가리라는 거는 절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디커플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단 글로벌 증시가 호황일 때는 덩달아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은 하겠죠. 하지만 미국처럼 꾸준하게 상승하기는 좀 힘든 그런 모양새를 지니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악재가 연달아서 세 개가 동시에 섞여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외인과 기관의 현물 동반 매도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외인의 대량 매도가 터지면서 지수를 굉장히 하락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수가 많이 떨어진 날은 오로지 개인만 사죠.
개인만 오늘 시장에서 주장창 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뭐 싹 대주주 될 기세예요. 대주주. 코스피도 그랬어요. 네, 코스피도 개인이 코스피야 대주주. 뭐 어차피 그렇다 치는데 네. 코스닥은 정말 많이 샀더라고요.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이슈는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 어쨌든 캐나다와 나프타 협상의 새로운 협상으로 합의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USMCA, 네, USMCA라고 하죠.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새로운 협의점을 찾았죠. 그러면서 미국 쪽은 어쨌든 뭐 미국, 멕시코, 캐나다 쪽 뭐 무역에 대한 관세 부분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협정이 체결됐고요. 다 서로 이득 윈윈 전략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아직은 뭐 어두운 안갯빛 전망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은 조금씩 실마리가 나오고는 있는 건 사실이죠. 어쨌든 간에 11월 선거 전까지는 적당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장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밴드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2230에서 2350 사이. 이 사이에서는 밴드를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했는데 이번에도 코스피 지수가 2350 정도까지 올라가고 밀렸죠. 2300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2309 자리에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코스피 증시는 당분간은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게 아직도 유리해 보입니다.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게. 단 전저점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2230선이 아니라 2250선의 지지를 본다는 게 맞겠죠. 예, 점점 올라가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나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조금은 좀 더 좋은 쪽에 지표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좀 좋은 쪽이 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좀 박스권 밴드 매매를 설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